마이크 들리죠? 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오늘 수업하고 다음 주 수업하고 다다음 주가 이제 종강인 것 같아요. 그죠? 다다음 주가, 네, 다다음 주가 종강. 그래서 오늘 사실은 강의 자료는 이제 오늘이랑 다음 주까지 다 라이노 강의 자료가 있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오늘까지 라이노 수업을 하고 다음 주에는 간단하게 제가 인디자인을 좀 알려줬으면 하는데 어때요? 인디자인들 많이 쓰시나요? 많이 쓴다는 거는 이미 다 안다는 거네? 그럼 딱히 알려줄 필요가 없네. 그 여러분들 패널 만들고 이제 그 포트폴리오 제작하고 하시는데 인디자인을 무조건 쓰셔야 돼요. 근데 이제 2학년, 3학년 올라가면 인디자인 잘 쓰면 일러스트로 하시는 것보다 훨씬 편하고 어, 자료의 퀄리티가 많이 올라가서 인디자인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거를 딱히 가르쳐주는 수업이 없어서 인디자인이 진짜로 쉽거든요. 어려운 게 전혀 없어서 딱 수업 한 번만 하면은 마스터 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제가 알려드릴 수는 있는데 음, 오케이. 그러면 라이노는 라이노 강의 자료는요. 그 계속 여러분들이 배운 것들의 응용이고 명령어가 이제 한두 개씩 계속 추가가 돼가지고 물론 고급 명령어들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응용만 잘하시면 응용이라고 하는 건 결국 제가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해보시면서 실력을 스스로 키워나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오늘까지 라이너 수업을 하고 다음 주에는 인디자인을 제가 한번 수업을 할 테니까 당연히 인디자인 깔아 오셔야겠죠. 그래서 알아서들 인디자인 다 설치를 해가지고 다음 주에 인디자인 관련된 수업을 한번 하고 어, 다다음 주에 마감하는 걸로 합시다. 제가 인디자인을 또 알려드리는 건 그 기말이 이제 과제로 나갈 거예요. 만나서 시험 치는 게 아니라 과제하고 과제 제출하고 어, 끝날 건데 원래는 과제를 그쵸 마지막 시간에 우리 만나기로 했죠. 예. 만나서 발표하실 때 출력 자료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PDF로 만들어 오셔가지고 그거 그냥 화면에 띄워놓고 간단하게 한 5분 정도 이야기하고 끝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인디자인으로 작성을 하는 걸로 하고 어, 과제를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인디자인 수업하면. 그래서 인디자인 배운 거를 활용도 해보시면서 간단한 패널 한 장, 조그마한 패널이에요. A2 사이즈 패널 한 장 만들어가지고 제출하는 걸로 할 테니까 그럼 다음 주에는 인디자인 수업하는 걸로 하고 프로그램은 알아서들 설치를 해 오시라. 오늘 지금 이게 12주로 되어 있는데 13주차 강의 내용이고 오늘은 요거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요거 왼쪽에 있는 거 실제로 이제 그 링컨 파크가 런던에 있었나? 자,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실제로 완공이 된 파빌리언인데 요거 만들면서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되는지 명령어가 또 추가가 몇 개가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만들어 보고 사실은 제가 강의 마지막에 이걸 넣은 거는 이게 이제 패널링 툴에 관련된 건데 같은 모듈 하나의 모듈을 반복해 가지고 전체적인 형태를 만드는 패널링 툴이 라이너에도 마련이 되어 있긴 한데 플러그인을 깔아야 돼요. 그래서 플러그인 까는데 어려움도 있고 또 일부 버전에 따라서 설치가 되고 안 되고 그래서 사실 그거를 알아서 설치를 해오라고 하면 강의 진행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라이너에서 가지고 있는 툴로서 한번 패널링을 해보고 그 다음에 패널링 툴 관련된 자료는 제가 업로드를 해드릴 테니까 그거는 개인적으로 한번 해보시고 제가 마지막에 이걸 넣은 거는 다음 학기에
그래스호퍼 수업하면은 패널링에 관련된 내용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반복되는 형태를 조금 조금씩 패러미터를 이용해서 변경하면서 전체적인 형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많기 때문에 수업의 연관성을 위해서 마지막 부분에 이걸 넣었어요. 그래서 어떤 그 디자인을 할 수 있고 어떻게 응용 가능한지에 대한 감만 좀 잡아 놓으신 다음에 다음 주 다음 학기 수업을 연장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제 수업 안 듣고 다른 교수님 수업 듣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비슷한 수업을 할 테니까 결국은. 그래서 요걸 만들어 볼 건데 만들기 전에 필요한 응용 명령어들을 간단하게 한번 따라서 해보고 실제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고 해볼게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해볼 건데 어, 우리 서피스 툴 하면서 요거 한번 해봤었죠. 그래서 3차원의 커브를 4개를 그리셔가지고 일단 면을 만들어 보세요. 제가 만든 것처럼 굉장히 복잡할 필요는 없고 조건은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곡선이 x, y 또는 yg, gx 두 개의 차수로만 휘어 있는 게 아니라 3차원적으로 곡선이 휘어 있도록 4개를 만드셔가지고 그 4개를 지나가는 면을 네트워크 서피스로 일단 만들어 보세요. 그걸 만들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새로운 명령어로 한번 응용을 해볼게요. 일단 시간 드릴 테니까 지금 한번 해보세요. 채팅창에 본인의 이름을 어필하신 학생은 왜 그러시는 거죠? 출석 안 불렀는데. 저도 한번 해볼게요. 뭐 굉장히 복잡하게 할 필요는 없고 적당히 x, y, z 값이 다 바뀌는 커브를 4개를 만드셔가지고 그걸 지나가는 아이 참 면을 일단 만들어 보세요. 대충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만들어 놓고 네트워크 서피스로 하나, 둘, 셋, 넷.
자, 다 되셨으면 지금 만들어 놓은 커브가 x, y 값이 수시로 계속 변하고 있는 면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앞서 배웠던 2번 정도 나왔는데 unroll surface 명령은 말 그대로 롤빵처럼 특정한 방향은 변하지 않는 두 개의 차원만 변하는 커브에 대해서 그 커브를 바닥에 쭉 폈다고 가정을 하고 면을 형성을 해줬었죠. 근데 지금과 같이 복잡한 커브, XY 값이 다 변하는 커브는 unroll surface가 먹질 않아요. 한번 해보시면 전개도 만들 때 보시면 unrolling doubly curved surface will produce inaccurate result 이렇게 돼가지고 doubly curved라는 게 이제 이중 공면 요렇게도 변하고 있고 요렇게도 변하고 있는 이중 공면은 부정확한 결과를 일으킨다라고 해서 아예 만들어 주질 않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렇게 복잡하게 휘어져 있는 걸 그래도 억지로 때려서 펴겠다. 부정확하더라도 굳이 내가 억지로 만들어서 펴겠다라고 했을 때 그걸 할 수 있는 명령어가 뭐냐? 그걸 할 수 있는 명령어가 smash라는 명령어예요. smash. smash가 뭐죠?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때려서 펴는 거. 우리가 그 돈가스 망치 같은 걸로 통통통통통 두드려 가지고 억지로 얘를 쭉 바닥에 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진 않지만 대체로 펴면 요런 정도의 모양이 되겠다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보시면 해볼게요. 한번 스매시. 자, select surface or polysurface라고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만든 게 surface니까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옵션들은 변경할 게 없으니까 일단은 엔터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나온 거 옵션들을 한번 보시면 explode 할 거냐, 레이블을 붙일 거냐, property를 유지를 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중요하지 않고 여기 보시면 레이블 no로 되어 있는 거 얘를 yes로 할게요. 왜 그러냐면 얘를 억지로 두드려서 폈을 때 어디가 내가 대응되는 면인지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면이 굉장히 불규칙하기 때문에. 물론 길이 방향으로 긴 부분과 짧은 부분을 내가 구분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 이외에 어디가 위였고 어디가 아래인지 그런 것들을 구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레이블을 켠 채로 스매시를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엔터. 자, 보시면 report deviation over 몇 퍼센트 이렇게 나오죠. 오차가 발생하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폈기 때문에 실제적인 면적이 있을 거고 flatten 바닥에 쭉 폈을 때의 면적이 있는데 그 오차가 지금 recent difference가 4%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오차를 몇 퍼센트 이내로 좀 해달라. 일단 기본 옵션 자체는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해볼게요. 리포트예요. 그냥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폈을 때 바닥에 놓여 있는 형태를 한번 안 겹치게 가져다 놓아 볼게요. 자, 이렇게 해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1번과 1번이 매칭이 되는 거니까 실제적으로 어떻게 돼야겠어요? 얘가 180도 돌아가야지 우리가 바라보는 모양이 되겠죠. 그쵸? 요 형태인 거죠. 얘가 아랫면이고 얘가 윗면이고 얘가 2번, 0번. 그래서 요렇게 두 개가 지금 1대1 매칭이 되어 있는 거니까 이해하기가 쉽겠죠. 얘를 억지로 잡아 펴면 이런 정도의 형태가 되겠다. 실제로 이거를 피지컬 모델링을 할 때 응용을 할 것 같지는 않고요. 종이로 만든다고 하셔도 이런 종이를 뭐 레이저 커팅하든지 가위로 잘라도 이렇게 자연스러운 곡면을 여러분들이 손으로 조절하기는 힘드니까 사실은 뭐 만들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걸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지난주에 했어야 되는데 안 한 명령어 중에 orient on surface라는 명령어를 해보기 위해서 지금 이걸 하는 거예요. 자, 명령어를 써드릴게요. 그 다음에 해볼 명령어가
orient on surface. 자, 이것도 문장이죠. 문장으로 항상 명령어가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해를 해보면 면 위에 오리엔트 시켜라. 기준점을 잡아서 배치를 시켜라. 면 위에 오리엔트를 시켜라. 그래서 뭘 하는 명령어냐면 이 위쪽에 뭔가를 내가 배치를, 오리엔트를 시키고 싶은데 형태가 왜곡이 되어 있잖아요. 막 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아래쪽, flatten, 스매시 되어 있는 면에다가 뭐 어떤 개체를 만들어서 배치를 시킨 다음에 얘랑 얘를 1대1 매칭이 되게 하는 명령어를 해주면 요 바닥에 펴져 있는 면이 실제로 얘니까 3차원적으로 이렇게 휠 거 아니에요. 컴퓨터가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거꾸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 그래서 바닥에 배치되어 있는 애들도 오리엔트 되면서 형태가 왜곡이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해가 안 되니까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떤 개체를 가지고 해볼 거냐면 이것도 지난주에 샘플 중에 나오는 건데 안 한 거니까 일립소이드. 이것도 영어 단어라서 어, 뭐냐면 일립스는 아시죠? 일립스. 일립스가 뭐죠? 타원이잖아요. 타원. 원은 circle, 구는 sphere. 이렇게 대체가 되는 것처럼 2차원, 3차원. 타원은 일립스, 타원형의 3차원 개체. 타원이 360도 돌아가면서 생기는 3차원의 개체를 일립소이드라고 해요. 영어 단어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외우셔야겠죠, 이거는. 자, 그러면 일립소이드라는 명령어로 3차원의 타원 개체를 만들어 볼게요. 자, 일립소이드의 센터를 입력해라 라고 나오죠. 크기는 적당히 여기다가 한 4개에서 9개 정도를 배치할 거니까 너무 크지 않게 중심점 찍고, 자, 그 다음에 end of first axis, 첫 번째 축의 반대점을 찍어라. 길이 방향이에요. 길이 방향. 중심점을 기준으로 얼마만큼 길게 갈 거냐. 한 요 정도. 그 다음에 높이. 높이를 얼마나 크게 할 거냐. 한 요 정도. 그 다음에 세 번째 엑시스는 뭐냐면 일립소이드가 360도로 이렇게 돌아가면은 옆에서 봤을 때 얘가 원이겠죠. 요게 원이겠죠, 그냥. 근데 이 두께를 또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일립스는 2개만 입력하면 되고 수치를 2차원이었으니까, 그쵸? 근데 일립소이드는 3차원이니까 3개를 입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높이를 적당히 이렇게 뚱뚱하게 해도 되고 얇게 해도 되고 뭐요 정도 한번 줘볼게요. 그러면 요런 모양의 제가 입력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의 데이터를 가지는 일립소이드가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자, 만들어진 일립소이드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개수, 원하시는 위치에 배치를 한번 해볼게요. 그냥 평면적으로 바닥에다가. 저는 귀찮으니까 어레이 명령으로 한 4개 정도만 해볼게요. 어레이 명령 기억나시죠? 아래쪽에 있어야겠다. 이 아래쪽에. 자, X축으로 2개, Y축으로 2개, Z축은 하나. 간격은 수치를 모르겠네요. 그래서 그냥 눈대중으로 해볼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적당히 중심으로 이렇게 배치를 한번 해볼게요. 마음에 안 들면 조금 이렇게 휘셔도 되고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되셨죠? 자, 그러면 뭘 할 거냐면 지금 바닥에 놓여 있는 스매시 되어 있는 요 개체 위에 또 정형적인 형태가 반복이 되는 어, 엔티티 개체를 4개를 복사해서 이렇게 놨잖아요. 뭐 개수는 여러분들이랑 저랑 다를 수도 있어요. 형태랑. 그러면 얘가 휘어져 있는 애가 바닥에 펴졌던 것처럼 바닥에 펴져 있는 애를 다시 거꾸로 인식시킬 수 있겠죠. 그쵸? 이렇게 돌아간다고 가정했을 때 오른쪽으로 지금 바닥에 평평하게 누워있는 개체들도 이 서피스가 이 곡면이 되는 것처럼 이 개체도 이 곡면 위에 올라가면서 얘가 휘어지는 정도와 모양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얘네들의 형태가 트랜스폼 될 수 있겠죠. 같이 휘어지는 거예요. 3차원의 개체인데. 이 형태 그대로 여기 올라가면 조금 어색할 거 아니에요. 굉장히 자연스럽고 유려한 형태의 이런 곡선이 있는데 얘네는 3차원의 개체지만 일정하게 평면적이니까 그래서 걔를 자연스럽게 변경을 시켜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 명령어를 통해서 오늘 모델링을 할 건데 그 명령어가 flow along surface. 요것도 문장이죠. 자, flow 흐르다. along 뭐를 따라서 surface는 surface. 자, 해석을 해보면 면을 따라서 흐르게 해라. 자연스럽게 흐르게 해라. 물 흐르듯이. 이런 명령어가 있어요. flow along surface. 자, 한번 해볼게요. flow along 치면은 flow along surface밖에 안 뜨죠. 자, 엔터. 자, select objects to flow along a surface 이렇게 돼 있죠. 면을 따라 흐르게 할 개체들을 선택하세요. 면을 따라 흐르게 할 개체들을 선택하세요. 아이고, 면까지 같이 선택이 됐는데 제가 이거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면을 선택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한번 해볼게요. 일단 다 선택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 엔터. 베이스 서피스를 따로 선택하라고 나오네요. 그러면 다시 해야겠네요. 자, 플로우 런 서피스에서 개체들을 선택해라 라고 했으니까 개체만 선택을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엔터. 엔터 치고 난 다음에 뭘 입력하라고 하는지 살펴보시면 베이스 서피스라고 나오죠. 기본이 되는 면을 입력해라. 근데 뭐라고 나오냐면 그 뒤에 대시 해가지고 select edge near a corner 이렇게 나오죠. 코너에 가까운 곳에 엣지를 선택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서피스를 선택하긴 할 건데 코너에 가까운 쪽에 엣지를 선택해라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이 개체에서 개체 자체를 선택하는 것과 더불어서 어디를 선택하는지를 컴퓨터가 중요하게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살펴보시면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왼쪽 아래쪽에 있는 엣지를 선택을 할게요. 이쪽 왼쪽 아래 선택. 자, 그리고 됐으면 엔터를 치면 되는데 중요한 옵션 중에 rigid라고 되어 있는 게 yes인지 no인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rigid가 뭐라 그랬죠? 우리 제일 처음에 모델링 시작할 때 제가 rigid 모델링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그거 끝나고 나서 freeform 모델링을 배웠죠. 그래서 rigid라고 하는 거는 형태가 딱딱하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transform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rigid가 yes로 되어 있으면 지금 우리가 선택한 개체가 transform 되지 않는다. 형태가 변경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걸 원하는 게 아니니까 rigid는 no로 되어 있어야겠죠.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넘어가면 되겠죠. 자, 클릭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돼 있죠? target surface라고 돼 있죠. 어디로 갈 거냐? target. 목적지가 어디냐? 그리고 거기 뭐라고 나오죠? select edge near matching corner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찍은 곳과 매칭이 되는 코너를 선택하라는 말이에요. 내가 이쪽 아래를 찍었으니까 지금 1번과 0번
을 지나가는 이 코너 부분을 제가 선택을 했죠. 마찬가지로 매칭이 되는 거니까 1번과 0번 코너를 선택해 주시면 얘와 얘의 오리엔트를 맞춰 가지고 그 형태를 올려주는 거예요. 변경시켜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기를 클릭해야겠죠. 여기 시간이 조금 걸릴 거예요. 트랜스폼 시키니까. 자, 어떻게 됐죠? 요 면이 요 면이고 이 개체가 요 개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인 비례에 따라서 요거 대 요거 대 요거 대 요거 대 요거가 맞게 지금 변경이 된 거죠. 그렇죠? 실제로 생각한 것보다는 좀 많이 홀쭉해졌네요. 근데 컴퓨터가 계산했을 때 이게 맞다니까. 지금 굉장히 격자가 많은 건 트랜스폼이 어, 심하게 일어나서 이렇게 보이는 건데 렌더링 뷰로 보시면 딱히 그런 거 없이 자연스럽게 보이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실 수가 있냐? 여러분들이 복잡한 서피스를 디자인했는데 거기에 오프닝을 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프닝이 프로젝션 되거나 내가 원하는 거에서 관통시켜서 딱 이렇게 네모로 뚫리면 부자연스럽잖아요. 그렇죠? 면은 이렇게 올라가는데 뚫려 있는 면은 딱 사각형으로 뚫리면 그런 것들이 부자연스럽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플로우 얼렁 서피스를 활용하셔 가지고 오프닝도 변경을 할 수가 있겠다. 스플릿 명령이나 트림 명령을 활용하시면 얘를 바탕으로 오프닝을 낼 수 있겠죠. 그렇죠? 뭐 트림 명령을 해서 뒤쪽을 잘라버릴 수도 있겠고 이렇게 그다음 잘린 면을 다시 얘를 바탕으로 면을 트림하면 이렇게 선택이 어렵냐. 그렇죠? 이런 식으로 듀플리킷 엣지 명령한 거예요. 다 배우신 거. 선택이 어려워서 이런 식으로 오프닝을 내줄 수 있겠죠. 물론 지금은 디자인하는 시간이 없었으니까 대충 한 거지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여기에 정확하게 형태를 만들고 선을 만들고 디자인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형태를 여기다 반영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뭘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못생겼다. 되겠죠? 그럼 지금 한 걸 바탕으로 그대로 응용해가지고 아까 보여드린 그 모델링을 해볼 거예요. 과정은 똑같아요. 지금 샘플로 한 거랑 똑같은 과정으로 모델링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떤 모델링을 하고자 했을 때
전체적인 형태를 어떤 방식으로 응용을 해서 만들어 가야 되는지를 머릿속으로 다 생각을 하시라 그랬죠. 자, 그러면 이 다이어그램을 봅시다. 이 도면을 3차원 엑소노메트리를 보면은, 자, 내가 만들고 싶은 형태가 얘예요. 그럼 얘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를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하나하나 디자인을 하면은 굉장히 힘들겠죠.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시면, 자, 이 전체적인 파빌리온을 이루고 있는 틀이 어떻게 되어 있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원이 있으니까 바닥을 기준으로 잘렸죠. 그러면 남아있는 건 반원이죠. 그쵸? 반원을 기준으로 되어 있는 반원통이 이 건물의 전체적인 형태인 거예요. 나머지 디테일한 부분들은 바꿔나가면 되니까. 그쵸? 그래서 전체적인 이 반원 틀에서 보시는 요 물방울 모양의 개체들이 쭉 반복적으로 올라타 있죠. 근데 그 형태가 곡선으로 트랜스폼 되어 있는 거예요. 변경이 되어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아, 내가 큰 틀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 틀을 기준으로 요 물방울 모양을 플로우 얼롱 시키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과정이 왜 중요하냐면, 다음 학기에 그래스호퍼 하실 때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모델링, 데이터를 만들고 연결시켜주는 과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못하시면 최종적인 형태로 가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뭘 만들 때 뭐를 하나 만들어 놓고 또 다른 하나를 만들어 놓고 두 개를 어떻게 합치고, 이렇게 논리적인 사고방식, 순서도에 따른 논리적인 사고방식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래서 그거를 해볼게요, 지금부터. 자, 그러면 필요한 건 요 반원통 그리고 요 모듈, 딱 두 가지를 먼저 만들어 놓고 합치면 되겠죠. 그렇죠? 자, 지금부터 할 건데, 어, 레이어 구분을 또 해주셔야겠죠. 제가 레이어를 스크린 캡처해 놓은 게 없네요. 레이어는 기존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던 방법이랑 똑같아요. 최종적으로 처음에 가이드라인 같은 거 활용을 분명히 할 테니까 가이드라인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가이드라인 레이어를 바탕으로 그릴 커브,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커브를 바탕으로 실제로 여러분들이 만드실 개체, 서피스, 그리고 투명한 부분이 들어갈 거예요. 투명한 부분이 들어갈 거니까 얘를 글래스 레이어로 따로 하나 만들어 줄게요. 색상도 구분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원형의 반원통, 큰 틀을 먼저 만들고 시작할 건데, 제가 수치를 다 정해 왔어요. 왜 다 정해 왔냐면, 아까 전에 요 올라탄 형태, 요 형태를 잘 살펴보시면 우리가 얘를 폈을 때, 이 반원통을 쭉 폈을 때 실제로 우리가 만들어진 이 개체 모듈이라고 할게요. 반복이 되니까 이 모듈이 지금 어떻게 반복되어 있죠? 몇 개가?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개 되겠죠. 일곱 개. 일곱 개의 개체가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딱 맞아야 되잖아요. 수치가. 그렇죠? 그래서 모델링을 하실 때 요 반원통을 쭉 폈을 때의 길이가 우리가 만들어 놓은 모듈의 길이 방향 7개와 정확히 일치가 돼야겠죠. 그래야지 정확하게 딱 맞아서 올라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수치를 계산을 해가지고 제시를 해놨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디자인 하신 거라면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되겠지만, 그래서 이 수치는
똑같은 수치로 모델링을 한번 해봅시다. 제가 정해놨으니까. 자, 그래서 플레인을 만들 건데 플레인 7000에 12000짜리 플레인을 만들 거예요. 밀리미터니까 7m에 12m겠죠? 그래서 요게 12m, 요게 7m. 그래서 R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걸 relative, 여러분들이 찍은 기준점을 중심으로 7000에 12000짜리 7000에 12000짜리 플레인을 일단은 그려보세요. 저도 한번 해볼게요. 자, 플레인 평면을 만드는 명령어다. 점은 한 군데 찍으시고 relative 7000 12000. 자, 이렇게 길쭉하게 위쪽으로 올라간 개체가 만들어지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휘어진 반원통이 필요하니까 얘를 휘어야겠죠. 그래서 휘는 명령어가 뭐였죠? 밴드였죠. 밴드. 이것도 다 했었어요. 그래서 밴드 명령으로 얘를 휠 거예요. 휠 건데 어떻게 휠 거냐? 요 방향이죠. 길이 방향. 길쭉한 방향이 휘도록 밴드를 할 거예요. 180도만큼. 아이고. 자, 180을 입력하면 이렇게 딱 고정이 되겠죠? 요만큼 이렇게. 얘가 180도만큼 밴드 된 거예요. 근데 지금 누워 있잖아요. 그쵸? 다시 로테이트 명령으로 이렇게 올려 주셔야겠죠? 이런 형태가 되겠죠? 얘가 서피스 레이어겠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플레인을 만들어 놓고 휘었지만 최종적인 틀을 보기 위해서 휜 거고 얘가 타겟 서피스가 될 거예요. 기억나시죠? 어디로 갈 거냐. 근데 실제로는 타겟 서피스 플러스 베이스 서피스가 필요했죠. 그래서 결국은 펴져 있는 플레인도 필요해요. 근데 트랜스폼 시켜버렸기 때문에 거꾸로 다시 얘를 편 것도 하나 놔둘게요. 펴기는 쉽죠. 얘는 두 방향이 아니라 한 방향 커브죠. 그렇죠? 그래서 on roll surface가 먹어요. 이렇게 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세트로 묶어서 놔둘게요. 이렇게 딱 붙어 있으면 좀 불편하니까 뭐 요 정도 느낌으로. 얘가 얘고 얘가 얘인 거예요. 휘어 있다 펴져 있다 차이고. 그렇죠? 얘를 이렇게 휜 건데 휜 걸 다시 편 거예요. 개체가 사라졌으니까. 자, 그러면 머릿속에 있는 순서도대로 했을 때 큰 틀은 짜져 있고 베이스 플레인도 있으니까 해야 될 일은 모듈을 만들고 그 모듈을 이 위에다 배치시키고 배치시킨 모듈을 플로우 얼렁 서피스 하면 딱 끝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면 모듈을 만들면 되겠죠. 지금부터. 그래서 모듈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확한 수치가 딱딱 맞게 반복이 돼야지 이 틀의 시작과 끝이 딱 맞으니까 그 모듈의 수치를 제가 계산을 해가지고 정해놨어요. 그래서 그 수치는 제가 보여드리는 대로 모델링을 합시다. 자, 이렇게 할 건데 얘가 평면이고 많이 했었죠.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원하는 커브를 그리고요. 그 커브를 바탕으로 3차원의 개체를 만들어가는 과정. 지금까지 계속 반복한 거예요. 그래서 잘 따라오셔야지 이런 것들을 쉽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치수는 여러분들한테 참고하라고 제가 적어 놓은 거니까 치수가 표현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 정확한 치수대로 드로잉을 해야겠죠.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지금 어떻게 그렸는지를 잘 살펴보세요. 중심을 기준으로 500, 500, 그리고 50, 50. 요 한 칸이 다 500, 500, 500, 500짜리고 포인트를 찍기 위해서 교차점을 만들어 놓은 거죠. 1번, 2번, 3번, 4번의 커브를 그리기 위해서 4개의 점을 지나는 커브를 그리기 위해서. 그래서 요 화면을 제가 계속 띄워 놓을 건데 일단 제가 빨리 한번 해보고 여러분들도 같이 시간 내로 할 수 있으면 좋고 안 되면 요 화면을 보고 다시 모델링을 하시면 돼요. 자, 렉탱글 2000에 1000짜리 전체적인 틀을 만들어 놓고 시작할 거니까 2000에 1000짜리를 가이드라인 레이어에서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자, 가이드라인 레이어를 클릭하시고 자, 렉탱글 여기서부터 2000에 1000. 자, 이 틀을 바탕으로 익스플로드 해가지고 옵셋을 시켜줄게요. 아까 살펴보면 50, 450, 그리고 500. 자, 그러면 500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중심선으로 하나 갔었고 얘가 다시 50 그리고 또 중심선으로 하나 갔었죠. 이렇게 된 거죠, 그쵸? 자, 얘를 개체를 바탕으로 우리가 쓸 커브를 그릴 거예요. 그럼 커브 레이어에다가 인터폴레이트 커브가 아니에요. 넙스 커브로 기본 커브 명령으로 자, 1번 점, 2번 점, 3번 점, 4번 점 이렇게 찍고 넘어간 거죠. 하나, 둘, 셋, 넷. 자, 그리고 얘가 미러가 되어 있었죠. 이렇게 하나, 둘, 다시 미러. 요 틀이 여러분들이 만들 개체의 큰 틀이에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도록.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지금 시간 드릴 테니까 요거를 일단 join all, join도 하셔야 돼요. join까지 해놓을게요. 저도 하나, 둘, 셋, 넷. join 하면 이렇게 한 번에 지정이 되겠죠. 이렇게 이 상태를 완성을 해주세요. 그리고 완성되신 분들은 밑에 보시면 어떻게 돼 있죠? offset 커브를 50만큼. 자, offset 50. 그래서 join 한 거죠. 이렇게 한 번에 되게. 그 다음에 extrude curve. 우리가 만든 게 커브니까 하나, 둘 지정을 하면 요 개체가 차면서 3차원으로 올라가겠죠. 그렇죠? 솔리드가 yes라고 되어 있을 때 그리고 수치는 300 하면 이렇게 3차원이 되는데 얘는 사실 레이어가 이제 서피스 레이어 사실은 솔리드인데 서피스 레이어라고 일단 할게요. 이렇게 되어 있어야겠죠. 그렇죠? 이렇게 완성을 시키는 것까지 요 화면에 있는 내용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5분 정도 시간 드릴게요.
되겠죠?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큰 목재 틀이었고, 요 위쪽으로 막 구조. 막이 이렇게 여기서 봤을 때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요거 보시면 안쪽으로 살짝씩 들어가 있죠. 이렇게 곡률이 하나, 둘, 셋, 네 개의 막이 형성이 되어 있죠. 그 막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태를 응용해 가지고 만드는 거니까 요 엣지, 안쪽 엣지 있죠. 위쪽 면의 안쪽 엣지, 엣지에 붙어 있겠죠, 막이. 그렇죠? 그래서 이 안쪽 엣지를 바탕으로 막을 만들 거라서 엣지를 복사를 할게요. 어떻게 복사한다 그랬죠? duplicate 엣지를 복사한다. 지지난 시간인가 했었어요. 자, 그래서 두 개, 하나, 둘. 그 다음에 엔터 치면 요렇게 되어 있는 엣지가 복사가 됐겠죠. 이렇게 복사가 됐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엣지를 바탕으로 어떤 뷰에서 요 뷰죠, 요 뷰. 저 기준으로는 저한테는 라이트 뷰, 오른쪽 뷰에서 요렇게 4분할 되어 있었잖아요. 4분할. 그러면 45도 하면 180도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를 45도 회전을 시켜줄게요. 자, 로테이트. 어디가 기준이죠? 회전축은 요거죠, 요 길이 방향. 그래서 얘, 여기를 기준으로 45도 회전시키면 요 모양이 되겠죠. 그렇죠? 3차원으로 봤을 때 이렇게. 뒤쪽은 헷갈리니까 잠깐 하이드를 해둘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얘가 45 되는데 이렇게 살짝 안쪽으로 휘어 있었잖아요. 안쪽으로. 그래서 그 휘어 있는 모양을 만들어 주셔야 그 휘어 있는 선이 프로파일 커브가 돼서 요 막 전체가 안쪽으로 살짝씩 들어간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할 거다? 스윕 레일을 할 건데 스윕 레일에 프로파일 커브를 직접 그려 주셔야 된다. 근데 직접 그리기가 어렵죠. 정확하게 이렇게 휘어 있는 중심을 기준으로 대칭된 형태를 만들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응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직선을 그릴 건데 그냥 라인, 폴리라인도 괜찮고 라인을 그릴 건데 여기 중심에서 복사한 곳 중심에서 원래 있던 곳 중심으로 선을 하나 그려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직선이 되겠죠. 그쵸? 근데 얘가 만약에 프로파일 커브다 그러면 안쪽으로 살짝 들어간 형태가 반영이 안 되겠죠. 그쵸? 그래서 얘를 또 변형시켜 줄 거예요. 자, 이 뷰에서 요 커브를 변형을 시켜 줄 거예요. 어떻게 변형시키냐? 커브로 변형을 시켜야 되니까 지금은 컨트롤 포인트가 하나, 두 개인데 최소 3개 이상이어야 커브로 변경이 되겠죠. 그 말은 리빌드를 해야 된다. 자, 지금 보시면 2의 1인데 80개 너무 과하죠. 얘를 4개로 해줄게요. 4개. 3개가 아니라 4개로. 4개의 3차.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겠죠? 오케이. 하나, 둘, 셋, 네 개. 그러면 이 컨트롤 포인트들을 우리가 이용해서 휠 수 있겠죠. 왜 이걸 4개로 했더라? 3개로 하면 안 되나? 제가 이거를 여러 번 만들어 보고 모델링을 한 건데 3개로 해도 되겠네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휘면 되니까. 뭐 3개를 하시던 4개를 하시던 조금 부드럽게 휘려고 4개를 했나 봐요. 이번에는 3개로 해보지 뭐. 자, 그러면 얼마만큼 휠 건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축에서 정확히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그냥 얘를 무브시키면 X, Y 방향, 지금 이걸 기준으로는 Y, Z 방향으로밖에 움직일 수가 없겠죠. 왜냐? 컨스트럭션 플레인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 기준점을 삼기 위해서, 기준점을 찾기 위해서 지금 만들어진 이 직선, 지금은 직선인 얘를 옵셋 시켜줄게요. 옵셋 50만큼 안쪽으로.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의 수직선을 그으면 정확하게 이 직선의 수직인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겠죠. 그거를 노멀 디렉션이라고 해요. 평범한 방향, 노멀 디렉션이라고 해요. 이거에 관련된 내용도 다음 학기에 계속 나올 거예요. 노멀 디렉션을 찾아가는 방법, 이용하는 방법. 자, 그래서 가지고 있던 요거를 이동시킬 건데, 무브 어디로? 중심으로. 중심에서 중심으로. 이렇게. 컨트롤 포인트를 3개로 하면 요 정도 휠 거고 4개로 하신 분은 가운데 2개를 선택해 가지고 중심에서 중심으로 이동하시면 지금보다 조금 많이 휠 거예요. 제가 이거 좀 급하게 그러니까 급하게라는 게 급격한 커브를 만들려고 그래야지 시각적으로 잘 보이니까 그래서 컨트롤 포인트를 4개로 했나 봐요. 제가 시각적으로 만들 때는 차이가 극명한 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가 쉬워서 그렇게 제작을 했었나 봐요. 뭐 3개로 하셔도 되고 4개로 하셔도 되고. 자, 근데 휘어졌으니까 얘는 필요 없겠죠? 삭제. 그래서 이 프로파일 커브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 프로파일 커브. 그래서 얘를 바탕으로 이렇게 휘어진 면을 만들면 되겠죠. 어떻게 하면 되죠? 스윕 레일 할 건데 레일이 하나예요, 2개예요? 얘가 프로파일 커브면. 네, 2개죠. 잘하셨어요.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스윕 2 레일이 뭐죠? 하나. 이렇게 같이 선택이 안 될 거예요. 상관없어요. 한쪽만 먼저 하면 되니까. 그 다음 밑에 거 둘. 아이고. 익스트루전 엣지 선택해도 되겠죠? 네, 이렇게 하나, 둘. 그 다음에 크로스 섹션 커브가 얘죠. 그 다음 엔터. 나머지 뭐 필요 없으니까 그냥 엔터. 자,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만들면 되죠? 얘의 대칭이니까 밀어 요거를 얘와 얘를 기준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죠? 요거랑 요거를 면이 딱 맞아 있으니까 엣지가 조인 시켜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만든 게 실제로 유리는 아닌데 반투명한 재질인데 멤브레인인데 글래스로 지금 지정을 해놨으니까 글래스 레이어를 변경을 해줄게요. 이렇게 재료 나중에 입력하셔도 되고 저처럼 지금 하셔도 되고 뭐 이런 느낌으로 가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요걸 기준으로 하나, 둘, 세 개가 더 있었는데 요거는 굉장히 많이 했었죠. 어떻게 하면 되죠? 요거를 로테이트 카피 기억나시죠? 로테이트의 카피 옵션 yes로 켜주시고 자, 얘를 기준으로 요걸 기준으로 이 뷰에서 하면 안 되겠죠? 요 뷰에서 해야겠죠? 그렇죠? 자, 얘가 45도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네 개도 조인을 시켜주시면 되겠죠. 기본 재료에 왜 나무가 없나 몰라. 나무는 진짜 많이 쓰는데. 그래서퍼 아니 그래서퍼래. 라이노 렌더 자체를 많이 안 쓰니까. 근데 나와 있나? 커스텀 귀찮다. 만만한 메탈로. 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커브가 지금은 필요 없으니까 꺼놓으시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다시 원본 살려보면,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가야 할 길 중에 틀이 마련되어 있고 모듈이 완성됐어요. 그쵸? 틀이 마련되어 있고 모듈이 완성됐어요. 그러면 이 모듈을 여기 배치해서 트랜스폼 시키기만 하면 모델링이 끝나는 거겠죠? 그쵸? 그거를 지금 해볼 건데 방향이 중요해요. 방향이 이렇게 길이 방향으로 올라타 있었죠. 7개가. 그쵸? 그래서 얘가 아니라 얘가 90도만큼 휘어 있는 요 방향이었죠. 요 방향. 그쵸? 요 방향으로 배치가 됐었죠. 어떻게? 시작 부분이 끝에서 끝으로 딱 맞아 있었잖아요. 이렇게. 뭐야? 정확하게 90도가 안 틀어졌네. 네. 이렇게 된 거겠죠. 끝과 끝이 딱 맞아 있게. 자, 그러면 요거를 바탕으로 배치하면 되는데 하나하나 전부 카피하면 엄청 번거롭겠죠. 3차원의 객체니까 기준점 맞추기도 번거롭고 확대했다 축소했다 확대했다 축소했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레이 명령을 쓸 건데 어레이 명령은 X축 방향 Y축 방향으로 가니까 이렇게 배치를 해야겠네요. 이렇게 어레이 명령을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어레이 배웠을 때 X 방향으로 얼마 Y 방향으로 얼마 수치를 입력할 수도 있었지만 레퍼런스가 되어 있는 사각형을 만들어 가지고 그 간격만큼 이동할 수 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 방법을 쓸 거예요. 그래서 그 레퍼런스의 사각형이 어디 있느냐? 가이드라인 사각형이겠죠. 요거, 요거, 요거. 지금 익스플로드 되어 있는데 다시 조인 시켜서 한번 가지고 와 볼게요. 이쪽으로. 얘도 90도 휘어 있어야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되어 있냐? 요 틀에 맞는 거잖아요. 요 틀에. 그렇죠? 그래서 요 가이드라인 사각형 틀과 우리가 만들어 놓은 모듈이 세트로 배치될 수 있게. 됐죠?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자, 얘를 어레이 할 건데 아래 거 아니고 얘인데 아래쪽에 있는 이 프레임이랑 얘 막이 같이 움직여야 되죠. 근데 요거랑 요거는 조인이 안 돼요. 개체가 아예 별도니까 엣지가 만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같이 움직이는 요 두 개를 그룹 시켜줄게요. 그룹 컨트롤 G 같이 선택되게. 그룹이랑 조인은 다른 개념이에요. 그냥 한 방에 잠깐 넣어놓는 거예요.
한 번에 선택이 되게. 자, 그래서 얘를 array 할 거다. 뭐를? 요 그룹을. 자, 엔터 치고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X축으로 8개, Y축으로 6개 하면은 맞게 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셀 스페이싱을 어떻게 한다 그랬죠? 끝에서 끝으로. 이해되죠? 딱 맞게 계산해서 모델링을 했으니까. 자, 근데 문제는 가운데가 비어있죠? 마찬가지로 가운데 어레이 해도 되고,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요 개체들이 똑같이 생겼으니까 복사를 해도 되겠죠. 이번에는 한 번만 복사하면 되니까. 어디를 기준으로? 이 끝을 기준으로 사이에 쏙 들어가게. 그렇죠? 근데 삐져나왔을 거 아니에요. 제가 다 지정했으니까 삐져나온 애들은 삭제를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사이가 딱 맞게 채워질 거예요. 이렇게 계산을 해서 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다 맞게 채워지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델링에서 어떤 부분이 달랐죠? 아래쪽 보시면 이 모델분이 이렇게 앉아 계셨잖아요. 그래서 아래쪽 제일 아래쪽 부분만 막이 없죠. 파여 있죠. 그렇죠? 그 파여 있는 부분은 그룹된 거에서 해제를 하셔가지고 수동으로 지워주시면 되겠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그룹 해제해서 하나씩 지워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요 틀도 필요 없으니까 다시 삭제를 할게요.
네, 또 마이크가 꺼져 있었네. 뭐 중요한 말은 안 했어요. 네. 어떻게 활용하시느냐는 여러분들의 능력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로 이제 스케치업에서는 절대로 이런 모델링을 하실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라이너에서만 할 수 있는 독특한 모델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과 같이 모듈을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하나하나 계산해가지고 좀 치밀하게 그렸어야 되잖아요. 지금 보시면. 물론 설계를 그렇게 하는 게 맞지만, 이런 것들의 다양성,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형태를 디자인해야겠다라는 생각은 변함은 없지만, 나는 이 모듈이 조금 뭐 폭이 넓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개수가 더 많이 반복됐으면 좋겠다. 전체적인 틀이 더 길었으면 좋겠다. 짧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의 다양성을 볼 수 있는 베리에이션, 디자인 베리에이션을 해보면은 더 좋은데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전부 변경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큰 틀을 바꾸면서 아래쪽에 있는 모듈도 스케일을 해서 똑같이 바꿔줘야 되고, 그래서 그런 다양성을 보기에 좀 번거롭기 때문에 이런 패널링 툴의 디자인 다양성을 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나 그래스호퍼를 활용하는 거다.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거는 어, 내년에 해결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관성이 있는 내용을 제가 들고 왔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다 완성이 되셨으면 비슷한 모델링 하나만 딱 더 간단한 거 하나만 더 해보고 끝낼 건데, 제가 이거는 시간을 드릴게요. 저랑 똑같이 해볼 필요는 없고, 저도 물론 여러분들이랑 같이 해볼 거지만, 여러분들한테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이거를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를 스스로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뭘 만들 거냐면, 요것도 이제 라이노 교재에 있었던 내용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지금 커브의 옆면, 프로파일 커브가 보이시죠?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휘었다라고 하는 건 컨트롤 포인트가 하나, 둘, 셋, 네 개 있는 커브라는 거예요. 컨트롤 포인트가. 그쵸? 이 네 개 있는 커브가 또 다시 이런 방향으로 휘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면을 만드는 것 자체도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스윕 레일을 이용해도 될 것 같고, 왠지. 그 다음에, 네트워크 서피스 이용해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어떤 방법이 돼도 좋으니까 이런 형태를 자연스럽게 만들어 보셔가지고 요걸 만들 거예요. 요거 지금 보시면 이 굵은 파이프, 굵은 파이프와 조금 얇은 파이프가 위아래로 가고 있고, 그 사이가 트러스 모양으로 이렇게 짜져 있잖아요. 그렇죠? 아래쪽에서 바라본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 플로어 얼렁 서피스를 이용해서 이거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지금 배운 걸 바탕으로 응용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 본인의 스킬이 된 거니까 한번 해보시고, 저랑 같이 빨리 다시 한번 해보고, 오늘 수업은 종료를 할 거니까 화장실 갔다 오실 분들은 갔다 오시고, 요거 작업을 해보시는 시간까지 제가 한 15분 정도 드릴게요. 그리고 저도 돌아와서 화장실 갔다 와서 같이 한번 다시 해볼게요. 지금 3시 22분이니까 13분 정도? 네. 35분까지 화장실 갔다 오시고 요거 한번 작업을 해보세요. 여기 앞에 배웠던 내용이 또 나오죠. On roll surface 하셔도 되고, create UV curve, UV surface 해도 요 면이 만들어진다. 커브는 커브를 만드는 거고, surface는 surface를 만드는 거다.
자, 한번 해보면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아이고. 자, 일단 여러분들이 만들고자 하는 지붕의 커브를 그려야겠죠. 대충 뭐 이렇게 돼 있었나요? 그리고 다시 여기서부터 뭐 교재 내용에는 좌우 대칭이었는데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으니까 뭐 이렇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런 형태가 나오겠네요. 그렇죠? 얘를 바탕으로 다시 이것도 뭐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얘네를 바탕으로 트러스 구조를 만들면 되겠죠. 파이프 같은 걸 이용해서. 물론 이제 여기서 디자인을 좀 하셔야겠지만 정확히는 못하더라도 대충 가능한지 형태만 보는 거니까. 조금 촘촘해 보이긴 하는데
이런 것들은 좀 그 선을 조절해 가지고 다듬어야겠죠. 지금 선이 조인이 안 돼 있고 삐져나가 가지고 이렇게 트러스가 삐져나가는 건데, 모델링을 조금 더 정교하게 하려면 그런 것들까지 마무리해서 한다고 가정을 하고, 자, 그럼 얘네가 이렇게 돼 있는 거겠죠. 그쵸? 마찬가지로 flow along surface, 개체는 얘네들. 실제로 이 면을 만들 때 지금 제가 스매시 명령을 썼는데 이중 곡률로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아까 그 자료 화면에 보여드린 것처럼 on roll surface로 펴지는 이 Y축 방향, X축 방향으로 이렇게 지그재그로 흔들리지 않는 곡면이 되려면 이 바깥쪽에 그린 커브를 특정 지점으로 복사를 하셔가지고 이 변곡점 부분으로 복사를 하셔가지고 걔네들 전체를 지나는 로프트를 해주시면 되겠죠. 로프트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지정해서 로프트를 하시면 이렇게 한 방향으로만 휘어진 커브를 정확히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파이프 하니까 생각보다 그 3차원 개체가 많아서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생각보다 너무 오래 걸리는데, 제가 이거 왜 끝까지 기다리고 있냐면 지금 제가 이 뭐라 그래야 되지? 트러스를 아래에 놔야 되는데 위로 놨잖아요. 그래서 어, 아마도 면의 방향이 같다면 똑같이 위에 트러스가 올라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는 모델링이 잘못된 거잖아요. 트러스가 아래쪽에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은 아래쪽으로 이동시켜 놓고 다시 플로어 올렁 설피스를 하시면 되는데, 뭐 그런 방법도 있겠고, 아니면 이 면의 방향 자체를 바꾸는 방법도 있어요. 면의 방향을 플립을 통해서 면의 디렉션, 노멀 디렉션 방향, 화살표, 하얀색 화살표 떴던 거 기억나시죠? 디렉션 치면. 그래서 그 화살표 방향을 플립 해가지고 반대로 바꿔주시면 지금 현재 펴져 있는 것과 아래쪽에 원본의 개체 그 방향이 거꾸로 되면서 실제로 위에 이제 올라탄 것들이 아래로 내려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형성이 된다. 지금 보시면 얘가 이중곡률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이 면을 만들 때 로프트를 정확히 여러 개를 해가지고 요 한 방향으로만 바뀌는 게 아니라 요 방향으로도 요동치는 노멀 디렉션의 방향이 사방으로 이렇게 계속 바뀌는 모양으로 지금 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이 개체가 수직이 아닌 거예요. 이 변곡점의 방향이 실제로 여기에서 직각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플로어 얼렁 서피스가 된 거죠.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모델링을 하시면서 내가 원하는 모델링의 방향이 이게 아니다. 나는 어, Z축 방향으로는 수직인 트러스를 만들었어야 했다라고 하시면 이 방향으로는 변하지 않는 면을 만들어 놓고 작업을 하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디자인을 하시고 뭐를 만들고 싶으신가에 따라서 변형이 되는 거니까 뭐 정해진 규칙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자유롭게 디자인해서 만드시면 돼요. 근데 실제로 비정형 모델링이다라고 하면은 지금과 같은 형태가 훨씬 비정형에는 가까운 모델링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트러스 사이가 이렇게 이어지면 다시 격자로 완벽하게 짜여진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라이노나 그래서포로 모델링을 하시면 실제로 완벽한 비정형을 만드는 모델링이기 때문에 이 트러스의 길이나 방향이나 형태가 다 달라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이런 거를 적용할 일이 생겼다. 그리고 실제로 실시 설계와 시공까지 할 일이 생겼다라고 하시면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객체 하나하나를 다 분해해 가지고 실제 전개도 만드는 것처럼 이 객체에 대한 길이 값이나 데이터 값을 다 넘겨주면 공장에서 아예 제작해서 오겠죠. 그렇죠? 아예 이 파이프 형태로 어, 공장에서 뽑아내 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완성된 형태를 현장에서 바로 그대로 올려버리는 그런 형태로 작업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물론 전부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돈은 많이 들겠죠. 커스터마이즈 된 형태니까. 그래서 지금 앞서 보시는 이 자료는 이 방향으로 수직으로 쭉 나가 있게 모델링이 된 거라서 지금 제가 만든 거랑 다르지만 뒤쪽에 보이시는 자료는 이 굴곡 자체도 얘랑 얘가 조금씩 다르잖아요. 이렇게 막 휘어 있잖아요. 그래서 트러스의 형태도 보시면 좀 뒤틀려 가지고 형성된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요 곡률이랑 요거랑 다른 거죠, 지금. 변형이 되고 있는 거죠. 이 요지는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트러스를 올리고 싶은 구간에 올려야 되니까 그 구간에 얘네를 배치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쓴 방법은 어, 익스트랙트 와이어 프레임을 써가지고 리빌드를 한 다음에 익스트랙트 와이어 프레임을 써가지고 그 위치를 이제 찾아냈는데 어, 그러면 이제 균등 분할이 되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원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로프트를 만드실 때 그 위치를 다 찍어가지고 내가 실제로 트러스를 위치시키고 싶은 곳에 커브를 하나씩 배치를 시킨 다음에 걔네를 바탕으로 커브를 쭉 만들어 주시면 그 곡선의 위치가 지정이 되어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3차원의 개체를 만드신 다음에 로프트의 기준이 되는 그곳에 다 배치를 시켜 놓고 다시 플로어 올렁 서피스로 가지고 오시면 그 위치에 변형된 형태로 트러스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응용 방법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그 라이노 교재에 있는 내용도 제가 추가로 들고 왔고 어, 실제 설계에 어떻게 잘 활용하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라이노에 대한 모델링 수업은 오늘로 이제 종료를 할 거고 뭐 더 배운다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계속 응용하는 응용 기술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응용 기술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개발을 시킬 수도 있고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즘 유튜브 엄청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검색해 보시면 많은 분들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살펴보기만 하셔도 이제 이해가 쉽게 될 테니까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듣는 것처럼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있으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통해서 응용 능력은 좀 키워보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다음 주는 그래스호퍼래. 인디자인 수업을 한 주 하고 제가 다음 주에 기말 과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배운 내용 인디자인을 바탕으로 기말 과제 모델링을 해가지고 인디자인 툴을 써서 패널을 구성한 다음에 여러분들 설계 스튜디오 종료하시고 그 다음 주에 학교에서 한 번만 딱 만나서 출력하실 필요도 없어요. PDF 자료를 화면에 띄워놓고 간단하게 한 사람의 3분에서 5분 정도 발표하고 수업 종료할 거예요. 기말. 물론 기말 발표 자료는 그 수업 전까지 업로드를 할 수 있도록 제가 그 과제 평가 창도 만들어 놓을 테니까 그것도 업로드를 잘 해주시면 되고, 관련된 내용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말 과제 관련된 내용은. 그리고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분들 과제 하는 거 이번 주까지였나요? 다음 주까지였나요? 이번 주까지였나? 이번 주까지면 이미 늦은 거고 다 제출을 하셨어야 되는 거고, 다음 주까지면 늦지 않게. 다음 주까지요? 네네네. 그러면 그 점수도 20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빠짐없이 다 디자인 하셔가지고 제출을 해 주시는 걸로. 네, 수업 여기까지 하고 제가 그 항상 하듯이 참석자 명단 지금 스크린 캡처 해가지고 출석 체크할 거니까 잠깐만요. 요것만 캡처하고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뭐야? 응? 어떻게 됐지? 나가지 마세요. 잠깐만요. 네, 캡처 다 했고 출석은 제가 이걸로 체크할 거고 다음 주에 인디자인 모두 설치해서 수업 시간에 봅시다. 이상 종료. 네.